이제는 자기소개서도 AI가 작성해주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름만 자기소개일 뿐이고 정해진 양식과 틀에 맞춰서 정해진 이야기들로만 채워나가는 어렵고 딱딱하기만 한 이 자기소개서. 한 번쯤은 취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는 자기 설명서를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단점을 장점으로 바꿔본 내용, 원하는 걸 얻기 위해 역경을 극복한 내용. 이런 것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어떤 사람들과 어떻게 친해졌는지 이런 내용을 담아서요. 오늘 안이 어떻게 된 거냐면은 저희 두 사람의 간단한 소개와 어떻게 만나서 친해졌는지를 얘기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진짜 NF적으로 얘기해드릴게요. 아니 어떻게 된 거냐면 2주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이번에는 좀 잃어버리는 물건 없이 잘 지내다 오셨죠? 잃어버렸다라고 하면 사실 좀 자신감을 많이 잃어버리는 한주가 아니라 2주를 보냈어요. 좀 표정이 대차게 잃어버리신 표정인 것 같아요. 아니 저희가 이제 맨날 파일럿 하다가도 이게 정식 1화다 이러면서 매번 녹음을 진행하잖아요. 방금도 그러고 시작했는데 근데 확실히 편집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 녹음 파일을 하나하나 들어보고 최소 진짜 10번 이상은 듣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좀 이게 재미가 있나? 흥미가 있나? 이런 의심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약간 좀 자신감을 점점 잃게 되고 좀 어려움과 스트레스에 쌓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저희가 중간에 저희도 이제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면 약간 방향을 찾아야 되는 거 저희끼리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좀 갑자기 폭삭 텐션이 퍼사삭 사라진 채로 좀 등장을 하셔서 제가 좀 당황을 했어요. 왜 이러지? 뭐지? 왜 이러지? 뭐 문제 있나? 좀 당황을 많이 했어요. 이게 안 해본 일을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편집이라는 게 의도랑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를 잘라서 붙이고 이런 작업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또 저희가 호기롭게 그냥 맞죠. 재밌자고 한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지금도 그게 제일 중요하지만 아무튼 재밌게 하시는 것 같아서 좀 괜찮나 보다 할만한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한 3주 넘었죠. 한 달쯤 되니까 의욕이 좀 많이 꺾이신 것 같아서 걱정을 좀 했었어요. 마인드를 그래서 저희가 좀 리셋하는 마인드로 왔잖아요. 그죠. 저희가 좀 새로운 장비도 생기고 자랑 무려 5만원 상당의 그런 얘기를 왜 하세요? 약간 새로운 마음이 들어가 있는 아니, 새로운 그죠. 자세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준비되지 않았나. 좀 자본주의를 담아서 자본주의의 마음으로 좀 돈이 담겨야 맞아요. 네, 아무래도 마음이 담기는 법이죠. 그쵸. 그래요. 이제 우리가 좀 텐션을 다시 되찾아서 다시 열심히 해보는 걸로 합시다. 좋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좀 자기소개에 관한 내용으로 오늘 떼봤는데요. 힐버트 씨는 뭐 취업이나 취직 외의 부분에서 따로 자기소개를 혹시 준비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경험이 있나요? 저는 있어요. 사실 회사에서 저희는 신입사원이 오던 새로 입사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꼭 자기소개를 시키거든요. 너무 싫다. 그쵸. 전 직원 앞에서 해야 돼. 왜 저래? 모든 조직은 아니고 팀 한정으로 이제 하는데 저희는 회사가 이제 특정 있는 직업군에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직업군에서 다른 행정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제가 표현할 수 있는 커리어가 많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그 현장의 경력이 많이 있으신 분들 앞에서 맞죠. 행정적인 업무를 맡게 된 신입으로 들어가서 자기소개를 하신 거죠.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제 경력이 좀 특이하잖아요. 그쵸. 전공도
어떤 밝힐 수 없는 다른 전공 하나 하고 그리고 디자인 전공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회계 재무 쪽 행정 업무로 넘어갔으니 지금이 약간 3차 전직을 했죠. 좋다. 3차 전직을 하셨네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분들 입장에서도 처음 면접 볼 때부터 저를 약간 납득시키기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슨 직업을 하고 이런 걸 사실 각자 개별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사실 한 번에 얘기하는 게 오히려 편할 수도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자리에 갔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왔고 왜 제가 전공이 바뀌게 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엔 약간 취미생활에 대해서 오히려 얘기를 했어요. 저는 스트레스 받을 때 이런 취미생활을 주로 하고 있다. 뭐라고 하셨나요? 코노 가서 소리 지른다고 하셨나요? 그것도 얘기했고요.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한다 했고 제가 주로 쉬는 날에 하는 것들을 위주로 소개했던 것 같아요. 뭐 전시 보러 간다든지. 그래서 약간 오히려 직원분들이랑 처음에 할 때 친해질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피너 씨는 뭐 그런 경험이 있었나요? 저는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왜? 아니 보통 근데 이게 잘 할 일이 없지 않나요?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이런 회사의 문화가 있지 않은 이상 회사에서도 할 일이 없고 진짜 그쵸. 자기소개 해보세요. 면접 볼 때 빼고는 자기소개 면접에서 자기소개 하는 것도 왜 다 그런 거잖아요. 막 저는 뭐 김치입니다. 뭐 이럴 때도 뭐 필요하고 저럴 때도 필요하고 뭐 익으면 더 맛있고 약간 이런 거 하잖아요. 막 말도 안 되는 맞지. 이게 뭐 자기소개인지 뭔지 알 수 없는 이름만 자기소개인 거 하잖아. 그런 거 아니고서는 뭐 누구를 새로 만날 때 새로 알게 될 때 뭐 소개팅이라든지 이런 자리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약간 정해진 멘트처럼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뭐 제 취향이나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말고는 이거 뭐 체계적으로 정리해 본다든지 그런 경험은 없는 것 같아요. 하긴 뭐 그럴 일이 참 많지 않은 것 같긴 해요. 저도 굳이 뭐 친구의 친구를 만나거나 그 정도일 때 그런 상황일 때 근데 그때는 사실 좀 술 마시거나 이러면서 좀 자연스럽게 나오는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준비해서 하는 건 진짜 딱 어떤 나를 설명한다. 아까 앞에서 말했던 나를 설명한다의 그 설명서 같은 그런 준비된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쵸. 흩어진 내용 그때 맞게 조각적으로 얘기하는 느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자서전을 쓰는 게 아니니까. 맞죠. 자서전을 쓸 만큼의 위인이 아니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아니 근데 앞서 제가 그 오프닝을 들었을 때 저는 좀 이런 생각도 했구나. 자기 설명서? 이런 얘기 좀 저는 신선했어요. 그 말이.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도 한번 써볼까 이런 생각도. 사실은 그냥 오프닝을 짜내기 위해 만든 말인데 뭐 감명을 받으셨다고 하니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는 왜 부모님이랑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연인 사이에도 할 수 있는 그 질문이 주어지면 서로 이렇게 공유하면서 각자의 답변 적어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자기 설명서의 일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되게 자연스럽게 나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거리들을 막 주는 책들이 있는 거죠. 맞네요. 근데 확실히 자기를 알아가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쵸. 자기를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정립이 우리 항상 그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자기 정립이 잘 되어 가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도 나 자신을 몰라 이런 얘기를 진짜 쉽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좀 자기 설명서 약간 그런 건 좀 자기만의 자기 설명서를 구비하고 있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쵸. 그걸 이제 차차 만들어 나가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저희가 자기소개를 하는 것 자체가 저희가 파일럿을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 번 찍었는데 한 번도 우리가 누군지 얘기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아주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렇죠? 갑자기 저희 2화까지 다 편집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 근데 그것도 제가 왜 그 생각을 했냐면 이제 다른 분들의 팟캐스트를 좀 들어보고자 여기저기 탐험을 하잖아요. 근데 최다 보니까 1화가 자기소개인 거야. 생각해보니까
우린 자기소개를 한 번도 안 했네. 듣는 사람 입장에서 도대체 얘네가 맞죠. 뭐하는 애들이길래 이렇게 말이 많을까. 한 번도 누가 이렇게 발언권을 평생 동안 줘본 적이 없는 애들처럼 신나가지고 막 2시간 동안 떠들고 막 웃고 떠들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네. 아니, 재밌는 것까지는 좋은데 전혀 좀 난데없는 등장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아무래도 맞아요. 좀 소개가 필요하다. 뭐랄까 계획이 없는 사람들 같았어요. 그렇죠. 우리 분명히 약간 제2의 성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NF 기만해. 제2의 성향이 사실 제2는 좀 의심돼. 그다지 약간. 아무튼 그래서 왜 우리가 이런 걸 시작했고 우리가 누군지 이런 얘기를 오늘은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이 나온 김에 필버트 씨 먼저 자기소개를 해보죠. 약간 전 자기소개 이런 거 하면은 너무 뜬금없는 좀 몇 가지 얘기했지만 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약간 옛날 방식대로 하면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거 웅변대회 나간 것처럼. 갑자기 그게 생각난 거예요. 갑자기 들으니까.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년 현 정부 나이 32세. 누가 자기소개를 현정부 나이 이렇게 해요. 그래서 현정부 나이 32세. 네. 지금 관악구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고 또 저의 직업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행정인데 재무 업무도 같이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사무직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엠프제이거든요. MBTI 중요하지. 네, 엠프제로서 좀 관계의 행복을 굉장히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약간 그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저도 같이 무너지는. 그러니까 두루두루 좋은 관계를 맺으면 그 예민함도 줄어드는 거죠. 어쨌든 그런 사람이라서 저는 좀 주변 사람들한테 잘하는 스타일이라고 자부하고 이연사 외칩니다. 되게 며느리 같은 스타일인가 봐요. 주변 사람들한테 잘하고 두루두루 잘 지내야 하고 약간 예민함도 있고. 집안일하고 싶습니다. 무슨 자기소개를 하라고 했더니 돈 자기 판매를 하고 있네. 근데 뭐 네. 생각보다 되게 자세하게 말씀하셨는데 관악구라고까지. 뭐 관악구 정도는 넓으니까요. 관악구 생각보다 넓습니다. 그쵸. 네. MFJ, ENFJ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제가 좀 감정과 외향적인 건 확 티가 나지 않나요? 몹시 매우.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몹시. 근데 좀 어느 정도는 좀 저는 S적인 면모도 있기는 해요. 현실적인 거를 나이가 드니까 아예 배제할 수 없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좀 계획도 마찬가지고 좀 S랑 J 계획성 어떤 직관이나 어떤 판단에 대한 이런 조절은 좀 하는 것 같아요. 상황에 맞춰서. 토피너 씨 MBTI가 어떻게 됐죠? 저는 제 소개를 맞아. 소개도 제 같이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MBTI는 맨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머릿속에 이미 계획이다. 아무튼 네. 저는 이제 일단 나이는 필버트 씨랑 동갑이고요. 또 정확히는 아니죠. 정확히는 아니에요. 그쵸. 사회적 나이가 동갑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법적으로는 만 나이제가 시행됐지만 저희 어렸을 때 만났잖아요. 처음 만났을 때 이제 한국식 나이로 계산을 하면 저는 빠른 년생이니까 빠른 93년생이라서 이제 학교 일찍 들어가고 막 이러면 좀 나이 관계가 아무래도 복잡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냥 92년생으로 살았거든요. 지금도 거의 그렇고. 아무튼 그때 만나서 이제 저희가 동갑 친구로 소개를 하고 그냥 동갑 친구로 지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일은 이제 좀 사회복지 쪽 분야 일을 하고 있죠. 근데 저도 좀 일이 전직을 여러 번 했잖아요. 그쵸. 전공이 경제였는데 이제 졸업 직전부터 시작한 일이 방송 쪽 일이었고 라디오 쪽. 그러다가 또 갑자기 급하게 진로를 변경해서 사회복지 분야까지 흘러 들어왔죠. 여기도 3차 전직했네. 그러니까 좀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런 면에서.
네, 제가 일하는 분야가 사회복지 안에서도 좀 몹시 좁은 분야라서 특정하게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서울에 살고 있고, 저는 또 고향도 서울이고 서울 토박이죠. 그래서 자꾸 좀 요즘 나가 살고 싶어요. 서울이랑 안 맞는 것 같아. 하늘이 너무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집에서 하늘이 잘 안 보이죠. 그게 너무 싫어요. 그럼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일 때문에 출장 자주 가거든요, 요즘. 지금 뭐 대전도 많이 가고 이러는데, 가면 너무 좋아. 왜냐면, 죄송합니다. 나가면, 딱 대전역을 나가면, 거기서부터 건물들이 안 높아요. 왜 보통 역 근처는 건물이 다 약간, 맞죠, 높죠. 그 도시의 중심지잖아. 그래서 건물, 화려한 건물 많고 막 이런데, 거기는 대전역을 나서는부터 하늘이 쫙 보이니까 마음이 너무 평온하고, 약간 좀 그런 데서 조금 힐링을 찾거든요. 그래서 서울 토박이지만 아무튼 서울 나가고 싶다. 몇 가지지만 어디로 나가보고 싶어서요? 원래 사실을 좀 진지하게 제주도를 고민했었어요. 아시다시피 제가 제주도를 너무 좋아하니까 맞죠. 1년에 한 번씩 꼭 가잖아요. 지금 올해도 언제 갈지 지금 고민 중인데, 근데 또 제가 제주도를 못 가는 이유, 제주도는 밤이 너무 길어요. 맞아요. 제주도 제가 충격받았던 적이 한 번 있는 게, 렌트를 하고 이제 운전해서 가다가 그때가 밤 9시, 10시 이랬거든요. 근데 기름이 너무 없는 거예요. 주유소 찾아서 가야겠다 이랬는데 그 일대에 몇 킬로 안에 주유소가 다 문을 닫은 거예요. 진짜요? 그렇게 일찍 닫아요? 진짜로. 나 정말 충격받았어요. 제가 서울에만 살았으니까 이런 경험이 정말 한 번도 없었단 말이에요. 서울에서는 어떤 시간에도 원하는 걸 구할 수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때 느꼈죠. 내가 서울이 정말 싫지만 난 서울에 살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무슨 저주에 걸린 사람 마냥.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어떡해. 약간 잠자는 숲속의 공주 마냥 숲속에 갇혀있는 것 같아. 라푼젤이라 해야 되나? 약간 디즈니 재질이네요. 디즈니 인간으로. MBTI는 사실 제가 처음에 대학생 때인가? MBTI라는 게 있다는 걸 처음 알았을 때 검색했을 때는 제가 INFP였습니다. 인프피였어요. 지금 현재로 상상이 안 되는 MBTI네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아직 좀 순두부 같은 상황이었죠. 아직 좀 말랑말랑. 아직 고난을 덜 겪고 누가 한번 툭 치면 확 날아갈 만한. 진짜 막 정말 흔하게 생각하는 INFP 자체의 그 모습이었어요. 진짜 약간 모두에게 친절하고 진짜 속 막 울고 있고. 진짜 그랬어. 멘탈이 진짜 맨날 계속 나가 있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여러 일들을 겪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일들을 만날 수밖에 없죠. 유독 좀 심한 풍파가 있지 않았나. 여러 가지 좀 풍파를 압축적으로 겪으면서 혹시 오늘 울려고 선수건을 나 이게 콧물이 나지. 아무튼 그래서 그때 거의 한 8년 전이죠. 7, 8년 전까지 피었다가 지금은 INFJ가 나옵니다. 정착을 했어요, 이제. 네네. 정착을 했는데 사실 좀 헷갈리긴 해요. 제 자신으로서도 내가 INF가 맞나? NF 제가 저번 주에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들어보니까 MBTI의 어떤 비율적인 그걸 느끼는 게 되게 상대적인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제가 상대적으로 토피너 씨보다 제가 NF가 훨씬 높은 비율이면은 토피너 씨가 NF가 맞더라도 제가 ST로 느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MBTI는 굉장히 상대적인 거라고 전 들었어요. 그래서 뭐 제가 가끔 이따금씩 토피너 씨를 ST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ST적인 모습이 있기는 해도 그게 NF적인 게 아닌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 NF적 모습이 있는데 유난히 어떤 사건 특정 어떤 문제에 대해 ST적이지 않나. 그렇기도 하고,
근데 저 좀 개인적인 특성이 그런 게 있어요. 약간 뭐 1대1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여러 명이 있는 공동체에 들어갈 때도 그렇고 거기에 없는 비율로 제가 맞춰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대1이에요. 상대방이 몹시 NF야. 그러면 저는 제가 의식하지 않아도 약간 그 균형을 맞춘다고 해야 되나? ST적인 강해지고 만약에 제가 어떤 회사라든지 아니면 ST들이 많은 집단에 들어가요. 그러면 그냥 자동적으로 스탠스가 굉장히 NF적인 사람으로 나와요. 나 근데 그렇게 말하니까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토피너 씨가 ST의 사람을 만나게 되면 본연의 NF의 모습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아하는 게 아닐까? ST적인 사람.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상 제가 편한 모습은 약간 말랑한 NF적인 모습인데 그거를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든 생각이네요. 맞아요.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면서 그래서 ST 분들 맞으면 안 맞긴 하는데 뭔가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어 하잖아요. 좋아. 너무 진심이. 이렇게까지 흘러나올 줄 몰랐네. 너무 어쨌든 저희의 가장 큰 공통점이 우리가 NF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진심이 튀어나왔어요. 당황스럽네. 웃기려고 한 말이었는데 이렇게 진심으로 나올 줄 몰랐어요. 어쨌든 오늘은 또 자기소개 한 이 정도까지만 해보고 저희가 좀 친해진 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게 그럽시다. 저 오래됐잖아요. 언제적이야 벌써 그게. 맞죠. 저희가 초반에 저희가 아니죠. 토피너 씨가 상대적으로 저를 별로 안 좋게 봤고, 네, 그렇죠. 저는 토피너 씨를 안 좋게 보지 않았어요.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 왜 이렇게 강조를 하세요? 저는 토피너 씨를 안 좋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알았어요. 아니 근데 제 입장에서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던, 이게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죠. 맞아요. 이게 저희가 사실 친해질 관계 자체가 아니었거든요. 맞죠. 사실 어떤 건너서의 어떤 인연의 관계는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사실 실제적인 접점은 없었죠. 결과적으로. 저희가 만난 계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아무튼 저희가 어떤 공동체의 이론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SNS,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서로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게 조금 중요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를 사실 만나게 한 데에 있어서는 가운데 있던 친구 A씨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이제 참 오래된, 그니까 한 6년 맞아요. 6년쯤 된 이야기라 사실 저희 쪽도 이걸 따지면 너무 수많은 얘기를 했어요. 이거 가지고 많은 얘기를 했고, 근데 진짜 오랜만에 다시 이걸 위해서 좀 끄집어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사실 기억도 잘 안 나요. 가물가물한데 이걸 좀 끄집어서 기억나는 대로 얘기를 해보면, 그럽시다. 제가 토피너 씨의 존재를 알고는 있었어요. SNS 때문에. 그쵸. 인스타 때문에. 네, 왜냐면은 또 지인들의 인스타에서 많이 보였어요. 맞아. 겹치는 지인들이 있었죠? 겹치는 지인들이 있었으니까. 그러다 보니 저는 이제 이런 친구가 있구나. 근데 되게 굉장히 성격이 너무 밝고 좋아 보이고. 그때 아직 인풋비 시절. 아직 맞을 거예요. 맞을 거예요. 그래서 되게 저는 그래서 당연히 2인 줄 알았어요. MBTI가. 그리고 술 먹는 거 좋아하고. 술 먹는 걸 좋아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E라고 알아요. 왜냐면은 그게 많이 나와서 술 마시고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있으니까. 이 친구가 막 거기 나와서 항상 집에 있는 거 좋아한다 그러는데 술자리에 많이 나와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2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되게 성격이 좋아 보였고, 뭔가 인스타그램에 가끔 올라오는 이제 스토리 이런 거 보면 자기 주관도 되게 뚜렷해 보였었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되게 성격 좋은 친구구나. 그리고
이렇게 키가 큰지 몰랐어요. 그 얘기도 진짜 많이 들어요. 이렇게 키 클 줄 몰랐다. SNS 상에 보이는 그 키가 저는 저보다 작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되게, 그리고 키 크고 덩치도 있을 거라 생각도 못했어. 그래서 그래서 당시에는 이미지가 되게 키 작고 밝은 친구가 아담하고 아담하고 좋은 표현 감사합니다. 아담하고 좀 밝은 친구가 되게 주변 인간관계도 좋고 그런 친구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근데라뇨? 근데라뇨? 아니 근데 이제 다음 이야기를 넘어가기 위함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아까 말했던 그 A 씨, 네, 그렇죠. 이제 A 씨의 존재가 있었죠. A 씨가 6년 전쯤, 7년, 솔직히 잘 연수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당시에 저랑 이제 막 친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친해져가지고 한창 잘 놀러 다니고 술 같이 마시고 하는 상황인데, A 씨가 이제 서울이 아니라 타 지역에 거주했었죠. 근데 이제 그렇게 타 지역에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친하게 지내다가 A 씨가 만나는 사람이 생겼어요. 연애를 시작을 한 거지. 근데 A 씨 애인은 또 서울 사람이었어요. 참.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롱디를 했는지. 아무튼 롱디를 하면서 시간이 흐르고 저랑 A씨가 친하니까 자기 애인도 소개를 시켜준 거죠, 저한테. 근데 또 거기서 웃긴 건 저랑 A씨의 애인 B씨라고 하죠. 저랑 B씨가 갑자기 또 급격히 친해집니다. 저는 좀 이상하게 친구 애인이랑 잘 친해져요. 신기하네. 그것도 능력이 없는데. 그게 진짜 좀 신기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친화력이 확실히 있기는 해요. 마음을 좀 열었다 싶으면은 가능한 것 같긴 해. 그러니까 그게 좀 있나 봐. 그러니까 아무튼 친구 애인이니까 그냥 그 자체로 제가 약간 친근하게 다가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B씨랑 저랑 또 급격하게 친해지게 되고, 이제 A씨가 서울에 없을 때도 저랑 B랑 그냥 둘이 만나서 놀고 막 이런 식으로 많이 지냈어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갑자기 두 명의 베프가 생긴 거예요. 그 당시에 제일 친하게 지낸 두 명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A씨랑 B씨의 관계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죠. 연애라는 거는 뭐 언제 네,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 거니까. 그때는 더 어릴 때니까. 맞아요. 결국에는 이제 헤어지네 만에 하는데 갑자기 B씨가 저한테 여기서 등장해. 히로테가 여기서 등장해. 갑자기 자기 이 사람이랑 친해졌다고 필버트라고 하면서 나한테 보여주는데 너무 이상하잖아요, 타이밍이. 제 입장에서 너무 느낌이 셀 수밖에 없는. 헤어질 타이밍이. 헤어질 건데 막 연락이 와서 막 만났다 친해졌다 하니까 뭐야?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식 좀 이상한데? 이 필버트란 놈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좀 미안하지만 뜯어 말렸어요. 더 뜯어 말리지 그랬어요. 그 몰랐지. 아무튼 그래서 완전 뜯어 말렸으면 이 관계는 안 나왔을 거야. 맞아요. 그것도 맞아. 아무튼 B를 말렸는데 제가 하도 좀 그러니까 B도 이제 알겠다고 하긴 했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갑자기 제 인생에 난데없이 실제 사람으로 등장을 했죠. 네, 맞죠. 그 상황이 제 입장에서 그 쎄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 어떤 맞아요. 상황이었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저는 다른 사람과 연애 중이었어요. 그래, 그러니까 얼마나 더 이상해. 네, 그러니까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애인이 있는데 B랑 연락을 했다고 B는 얘기를 했고, 그니까 B가 저한테 제가 B한테 호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걸로 제가 들었어요, 나중에. 근데 저는 어떤 상태였냐면은 당시에 말했다시피 애인이 있었고 애인이랑 좀 사이가 안 좋았어요. 당시 애인이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저랑 트러블도 너무 많았고. 근데 상대적으로 이 B를 만나는 A, B가 둘이 이제 커플 계정으로 맞아. 제가 봤거든요. 그때 당시에 근데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 만남이 막 맞아. 둘이 있으면 너무 행복해 보이고 너무 좋아 보이고 이런 것들이 너무 예쁘게 만났죠. 네, 그랬어가지고 그 모습이 너무 예쁘니까 저는 이제 좀 이런
잘 만나는 관계의 사람을 친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그 당시에 본인의 연애 상황이 그렇게 예쁜 상황이 아니라서. 맞아요. 예쁘게 연애하는 B랑 A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고, 그래서 좀 친해지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네. 물론 B에게 아예 관심이 없던 건 아니긴 했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어떤 선을 넘는 말을 한 건 아니었어요. 뭐 어떤 걸 하자라든지 뭐 이런 제스처를 한 게 아니라 그냥 가볍게 친분 느낌으로 이제 다가갔던 거죠.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A, B의 그 계정이 사라진 거예요. 그치. 그러고 나서 A가 저를 팔로우를 했어요. A씨가. 그러고 나서 이후에 갑자기 이제 인스타 추천을 해주잖아요. 거기에 B씨가 나타난 거예요. B의 개인 계정이? 네. 그래서 개인 계정이 있구나 해서 팔로우를. 아니, 잠깐만. 근데 그러면 그때까지는 그 커플 계정으로 얘기했어요? 그랬나 봐요. 제가 얘기했던 거는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정도로 뭘 이렇게 교환한 게 없었어요. 아마 그러면은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개인 계정으로 팔로우한 이후의 이야기인가 봐요. 토피너 씨가 아는 그 상황.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헤어진 시점이 이후인 약간, 것 같아요. 시점이 약간 다르지. 지금 말했다시피 오래돼서 그 시점 논의가 약간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헤어진 이후에 들은 게 아닐까. 왜냐면 제가 그러면은 따로 연락할 방도가 없었거든요. 그럼 헤어지고 난 다음인가 봐요. 사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헤어지고 나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그때 당시에도 아직 연애 중이었고 제가 그래서 안 좋게 봤을 거예요. 제가 연애 중인데 그 친구 B 친구한테 제가 연락을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당시에도 연애하고 있었고 뭐 예쁘게 만났는데 헤어졌나 보네요, 안타까워요,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뭐 다른 뭐 이야기를 그렇게까지 한다고는 기억을 못 하거든요, 저도.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저도 그 시점에 헤어진 거죠. 저런. 왜? 반응이 영원히 있었던 걸까요? 사실 잘 된 일이잖아요. 맞죠. 그날 아직도 기억납니다. 해화에서 와인을 먹고 있었는데 와인을 마시다가 그 친구들이랑 같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 친구들이랑? 제 친구들이랑. 와인을 마시고 있다가 그 사람이 이제 뭐 어떤저런 이유를 하다가 제가 그냥 너무 힘들어서 그냥 헤어지자, 못 만날 것 같다, 이렇게 하고 스토리에 이제 올렸어요. 힘든 내용을. 그게 어떤 거냐면, 제가 너무 얘기를 하다가 와인을 이렇게 내렸는데 그대로 완전히 와장창 난 거예요. 안 될 날이었네, 그날. 그냥 그래서 스토리를 그걸 올렸는데, 뭐 이제 그 B 친구가 괜찮냐 뭐 이런 얘기가 와서 이야기를 하게 됐고,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연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호감이 많이 생긴 거예요, 이 친구한테. 되게 괜찮네 라는 생각을 한 거지. 그러고 나서 계속 제가 이제 좋아하는 마음이 감정이 생겼어가지고 계속 플러팅을 했죠. 그러고 나서 사귀게 됐어요. 드디어. 드디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귀게 된 시점까지 왔는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네. 아시다시피 거기서 이제 너무 괘씸한 거야. 나는 이게 너무 황당한 거야. 제 입장에서는 이제 그 두 분이 만나는 거 자체가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배신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때 A랑 둘 다 제 베프인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얘네 둘은 이제 끝난 관계가 됐지만 그거는 이제 그 둘의 사정이고 어쩔 수 없는, 저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인 거잖아요. 친구 관계는 다른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따로따로 친하게 잘 지내고 있었어요, 계속. 그리고 그것도 서로 알고 있었어요, A랑 B도. 근데 이제 B씨가 필버트 씨 얘기를 저한테 계속 하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아닌 것 같다고 했죠. 좀 아닌 것 같다. 애인도 있는 애가. 계속 이렇게 반대를 했어. 그래서 B도 이제 제가 계속 잔소리 하니까 좀 질렸는지 얘기 안 하더라고요, 필버트 씨 얘기. 나 그냥 끝난갑다 했어. 그냥 잘 정리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지나갔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B도 아니고 A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A가 저희보다 동생이잖아요. 형, B 연애하는 거 알아?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거기서 이미 빡이 돌았어. 거기서 이미 이게 뭔 소리야? 내가 B랑 연락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왜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좀 어릴 때고 하니까 데일리로 연락을 했단 말이죠. 매일매일. 매일매일 연락하는 애가 나한테 그 얘기만 쏙 빼고 딴 얘기를 했구나. 딴 얘기만 하고 자기 연애한다는 얘기를 안 하고 그럴 수 있지. 자기 본인 얘기 안 하고 싶을 수도 있죠. 제가 하도 뭐라 했으니까 거기까지도 오케이라고 할 수 있어. 근데 A한테 그런 소식을 듣고 벙쪄가지고 B한테 물어봤어요. 너 혹시 만나는 사람 생겼냐고. 아니래. 학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냐. 그래서 아닌갑다. 뭔가 좀 쎄해. 찜찜해. 근데 거기서 제가 B를 안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A한테 다시 얘기했죠. 아니래.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은 거야. 아니래. A도 이제 긁적이면서 아 그래? 알았어 라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다시 물어보는 거야 나한테. A가 걔네 만나는 거 맞대 이러는 거야. 제 입장에서 얼마나 열이 네,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약간 배신감과 어떤 그 상처와 이런 걸로 모든 게 약간 감정이 복합적으로 크게 확 왔어요. 그래서 B한테 물어봤지. 좀 닥달했어요. 다그쳤어요 걔를. 진짜 아니냐고. 그랬더니 결국 싫더라더라고. 맞대. 심지어 필버트랑 만난대. 네, 그래서 와 약간 멘탈이 훅 나갔었어요 그때. 화도 나고, 그러니까 화나는 것보다 사실 서운했던 게 진짜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처였죠 사실. 그러니까 내가 네가 연애를 하지만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내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냐. 근데 그때도 아니라고 하더니 다시 내가 심지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전 애인한테 네 연애하는 걸 내가 걔한테 들어야겠냐. 그러니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이 해가면서, 그리고 또 저희 넷만 엮여있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엮여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약간 나만 바보 된 상황이 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요. 약간 이거는 화난 것도 아니고 뭐야, 약간 서럽다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 류의 감정이었어요. 서운했지. 그래서 그랬을 것 같아. 그래서 뭐 바로 손절했죠. 저는 인프제는 그런 거 참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쉬워 보이는데 그러진 않았고, 아무튼 과정은 좀 지난했지만 아무튼 B씨와 친구 관계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는 필버트가 내 인생에 사라진 줄 알았어. 그렇게 난 끝인 줄 알았어요. 맞죠. 나랑 직접 엮인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다시 나타났어. 맞아. 한층 더 기가 막히게. 어떻게? A의 친구로 제 인생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이게 해명을 해보세요. 일단 기가 막히죠, 본인이 생각해도. 맞아요. 제가 좀 일부러 토피너 씨를 만나기 위해서 너무 무서워. 뭐야 이게? 뭐야? 그런 거였어? 농이고, 일단은 여기서 이제 등장해야 하는 인물이 있어요. 또 제 다른 친구 C군이 이제 B씨랑 저랑 만나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말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부탁을 했는데 이거를 못 들은 거예요, 제대로. 거기서 그게 미스가 났구나. 거기서 미스가 나면서 이때 C군이랑 A씨랑 친구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전달을 한 거예요. 이게 당연히 하다 보니 A씨가 당연히 토피넛한테 이제 전달을 한 거죠. 토피넛 씨한테. 그러면서 이 사단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건이 나고 나서부터 저는 이제 B씨랑 계속 극단의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거의 뭐 계속 안 좋다가 거의 한 100일 좀 넘어가고 나서 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낙담한 상태였어요. 되게 그때 당시에 만나면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뭔가 초반부터 좋았어야 했는데 계속 어그러지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둘의 관계에서도? 네. 관계 내부에서도? 네. 왜냐면 외부적인 일이 이게 하나 터지니까 모든 게 다 서운했던 거야. 아, 약간 연쇄작용으로 막 이렇게 네. 이렇게 엮여가지고. 나도 그게 이해가 되는데 나도 그때 너무 어렸고 첫 채술도 좀 워낙 어렸어. 그러다 보니 이제 B씨는 상처를 많이 받고 저랑 이제 헤어지게 됐죠. 서로 상처만 남았네요. 맞아요. 뭐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저 C군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A씨랑 같이 술 자리를 가져보지 않겠냐. 참, 왜 이렇게 꼬아. 진짜 참, 왜 그런지 몰라. 그래서 이때 제가 사실 그 B씨가 저한테 A씨를 차단해달라고 막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싫어서 차단한 게 아니라 이제 제 입장에서는 부탁하니까. 그 당시 애인이 부탁하니까. 저는 들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그거 안 하면 이상하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그런 오해를 좀 풀어고 싶었어요. 싫진 않았거든요. 또 저는. 관계 중심의 ENFJ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유난히 그때 당시에 C군이 저랑 되게 친했는데 A씨랑 굉장히 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A씨가 곧 우리 동네로 이사 올 예정이래. 그래, 그니까 그게 참. 네. 그래서 내가 그러다 보니 어차피 언젠간 부딪히게 될 일이니까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죠. 얘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는 거야. A가 나랑 너무 잘 맞아. 티키타카가 너무 잘 돼. 기가 막혀. 둘이 존대하면서 드립 날릴 거 다 날리고 연맥일 거 연맥이면서도 재밌고 너무 잘 맞는 거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호영호제 하기로 하게 됐죠. 그렇죠. 그게 이제 A와 필버트 씨 만남이었던 거죠. 네. 그러다가 아직도 기가 막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제가 A한테 그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 필버트 만나러 간다고. 내가 그래서 네가 뭐더러 걔를 만나러 가냐. 뭐더러 뭔 좋은 꼴을 보겠다고 네가 거길 가냐. 말이 안 되니까. 제 입장에서 도저히 그쵸. 약간 도대체 왜?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본인이 만나러 간다는 거 어떡해요. 그냥 간대. 굳이 가더니 결국에 친해져서 오더라고요. 난 참 대단한 것 같아, 그 친구도. 성격이 좋아. 그렇죠. 근데 더 황당한 거는 그렇게 우리까지 만나게 됐다는 거죠. 결국에 A가 이제 저희 둘까지 연결을 해내면서 이제 제가 뚫고 토피넛을 끝내 보게 되었습니다. 참 대단해. 그게 뭐 정확히는 또 다른 사람이 같이 끼는 자리였지만 마음껏 넘어가고. 저는 그 첫 만남이 아직 기억납니다. 아직 기억나실 거예요. 그 한겨울에 추운 날이었잖아요. 맞아요. 회전초밥집에 가가지고 어색하게 막 하하하 하면서 밥 먹고 이제 밥 먹고 나와서 또 그때 당시에 그 토끼 모자 유행했었잖아요. 맞아요. 그 토끼 모자 쓰고 제가 새하얀 후리스 입고 막 잘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막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냥 그거라도 쓰고 광대지 타고 이제 그때 이게 참 진짜 어색했는데 말이죠. 진짜 어색했죠. 그때 지금 요새 안 보이는 스시집이었죠. 회전초밥집이었을 거예요. 그쵸. 그 브랜드 자체가. 그럼 어쨌든 초밥인데 무한 리필 그런 데였어요. 신림에 있는 데서 봤었는데 사실 그렇게 맛있지도 않았어. 맞아. 그날 우리가 좀 불만이 있었어요. 맞아요. 먹으러 갔는데 또 하필 또 맛이 없는데 또 그렇다고 처음 보는 자리에서 왜 이럴 수 없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적당히 맛있는 척하고 이제 불편한 자리에서. 맞아. 근데 참 저도 참 그래요. 그날 친해졌어 결국. 결국 필버트랑 친해져가지고. 맞아요. 그게 참 그래요. 인생이 지팔직군이 맞아. 아니 뭐 제 인생이 꼬였다는 말은 아니지만 뭐 결국에는 지금은 너무 좋지만 당시에는 좀 머릿속도 복잡했고 마음도 복잡했고. 맞아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만나가지고 뭐 이런저런 풀고 나서
나중에 따로 이제 제가 막 사진 찍어주겠다. 야, 푸는 거 그때 풀었죠. 아, 푸는 맞아. 그땐 그때는 제대로 이제 푼 건. 그냥 이제 서로의 약간 탐색전처럼 맞아. 가서 이제 얼굴 보고 아, 이런 사람이구나 이 정도 분위기만 파악하고 그 전까지는 뭐 이랬다가 그날 만나가지고 제가 사진 찍어주겠다. 그래서 사진 기깔나게 한번 찍겠다고 이제 그러니까 공원 데리고 가서 막 사진 열심히 그러니까 찍고. 두 번째 만남에 나는 진짜 어색해 죽는 줄 알았어. 평소에도 사진을 제가 막 찍는 사람이 아닌데 막 DSLR 들고 막 이렇게 와서 얼굴을 찍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 멀리서 막 이런 것도 찍었거든요. 진짜 좀 도망가고 싶었어. 그때 그러고 나서 카페 스타벅스를 갔죠. 추워가지고 그때. 맞아요. 우리 좀 너무 춥다. 그래서 스타벅스에 들어가서 한 4-5시간 얘기했죠. 대단해. 그게 엄청 오래 얘기를 했어요, 그날.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 만남에 약간 탐색전을 하고, 어디 한번 쌍판대기 좀 보자. 이런 느낌으로 만나고, 거기서 이제 약간 오해가 풀리고, 두 번째 만나서 이제 그때 직접적으로 그 당시에 본인들의 상황이 어땠는지. 맞죠. 이 흐름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왔는지를 서로 공유를 한 거죠. 맞아. 거기서 정말, 그랬어요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맞아. 서로 오해를 좀 많이 풀었죠. 그래서 진짜 많은 것들이 풀리고 맞아. 그러다가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개인적 이야기도 하고 하다가 좀 급격히 많이 친해졌죠. 맞아. 그때 진짜 엄청 많이 친해지고 좀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는 각자가 원래 서로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는 타입들이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서로의 그 편안하게 해주는 느낌을 서로가 편안하게 받으면서 갑자기 시너지가 일어나고 말을 많이 하게 되고 저는 그날 하면 진짜 빼먹을 수 없는 얘기가 있잖아요. 제가 그때 당시에 만난 애인이 있었잖아요. 맞아. 우리가 낮에 만나서 제가 그때 얘기했거든요. 낮에 그때 만나던 사람한테 처음 보는 사람은 아니고 두 번째로 보는 사람이 이러한 관계인데 만나서 얘기 좀 하기로 했어 라고 낮에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밤까지 집에 안 들어가니 술도 안 마시고 심지어 한 카페에서 밤까지 얘기했다고 하니까 도대체 너를 만나는 사람들은 왜 밤까지 집에 가지 않는 것이냐.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 집에 좀 가라 막 그랬었거든요. 나는 그 얘기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 그게 또 강렬해서 그날이 좀 잘 잊혀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도 뭐 저희가 통화하면 1시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니까. 맞아. 그것도 신기해요. 제가 통화도 잘 안 하는 사람인데. 맞아요. 평소에 통화도 안 하는데 통화를 하면 1시간 얘기하고 진짜 오래 얘기했죠. 심지어 페이스타임으로 하잖아요. 맞아요. 저희는 얼굴을 봐야 얘기하는 맛이 나잖아. 맞아. 안정감과 함께 맛이 나요. 그러니까 막 실제로 얼굴을 쳐다본다기보다는 이렇게 띄워놓고 그냥 각자 이렇게 막 컴퓨터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통화 많이 각자 하잖아요. 하는 건 해도 참 주요 이야기할 때 갑자기 서로 얼굴을 보게 되면서 갑자기 눈이 이렇게 따랑 마주치면서 갑자기 눈이 빛나 막. 진짜 그러다가 이제 언제였죠? 그때 토피너 씨가 저에게 명언을 날린 날이 있었죠. 그게 사실 그때 술 먹을 때였죠? 맞아요. 그날 어떤 날인지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A 씨와 그리고 저와 토피너 씨가 셋이 만나는 날이었어요. 기가 막힌 날이에요. 맞아. 그 술을 마시러 가서 막 얘기를 한참 했는데 이제 토피너 씨가 좀 이제 올라와서 좀 취한 거예요. 그러더니 저희 이제 한참 저희 인생 얘기를 이제 그 전부터 들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면서 너 멘탈이 너무 약해 이러면서 내가 옆에서 너 단련시켜준다 했나? 너 책임지고 내가 단련시켜줄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이런 애가 있지 이랬는데 근데 그럴만해. 나 같아도 약간 황당했을 것 같아요. 약간 뭐지? 근데 뭐 되나? 근데 제가 가장 멘탈이 흔들리는 그 순간순간에 굉장히 옆에서 많이 트레이닝이 되었어요. 다행이에요. 트레이닝 됐다니. 핵심을 좀 찍고 가줬으니까 저 입장에서는 위로와 함께 ST적인 면모로 저를 근데 여기서 네가 잘못한 건 맞지? 그렇게 얘기 안 했어. 서로의 문제점을 짚어줬죠. 문제점 짚어줬지만 그건 잘못이 맞아. 그건 좀 그래. 그래서 저도 좀
저의 좀 객관성을 좀 많이 보려고 저도 노력하게 되는 자세가 생겼죠, 이후에. 축하할 일이네요. 덕분에 좀 어지간한 외부의 저를 잘 모르는 사람한테 오는 자극들은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 하는데, 진짜 말 그대로 제 주변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스트레스는 좀 크게 받는 타입이 된 거 같아요. 그거는 진짜 기질인 것 같아요. 그쵸. 진짜로. 어쨌든 멘탈을 많이 강화됐죠. 감사합니다. 이제 늘 그렇듯 저는 제가 그런 말한 게 기억이 나지 않고요. 전 좀 그런 편이잖아요. 막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담도 많이 하고 친구들 고민도 얘기 많이 들어주고, 그 당시에 뭔가 최대한 나름 고민을 많이 해서 정말 온 집중을 다해서 뭔가 무슨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고 이제 다음날은 아니고 막 좀 지나고 나면 나한테 막 그때 그런 얘기해서 너무 도움이 많이 됐고 너무 고마웠고 내가 그런 말을 했어? 내가 왜? 어휴 무지랖 부렸네. 약간 이런 타입이잖아요. 항상 레퍼토리가 좀 그럴 때가 있죠. 아니 뭐 임원도 그런 경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 뭘 어떻게 해주겠다고. 뭐 그게 아무튼 이렇게까지 오래오래 이어져서 맞죠. 저희가 팟캐스트까지 녹음까지 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네요. 진짜 6, 7년의 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도 되게 하나하나의 감정들은 잘 떠오르네요. NF잖아. 우리 F, 아직 난 F인가 봐. 아직 F가 남아있다. 그때의 생각들이 상상되면서 이때의 감정들이 다 고스란히 느껴져요. 맞아요. 약간 그때 얼마나 내가 빡이 쳤는지 그때 얼마나 황당했는지 좀 헷갈리고 안 맞는 부분들이 좀 있긴 했는데 얘기하면서 오히려 좀 시기적인 게 딱 이제야 좀 아다리가 맞아 들어간다.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하니까 시점 공유도 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희 또 미세먼지 있을 때도 만나가지고 굳이 만나서 1시간 떠들고 이러면서 우리 사진 찍으면서 알죠. 와, 참 우정이다. 이러면서 그때 진짜 그때는 그 미세먼지가 이슈일 때였잖아요. 맞아요. 한창 이제 어렸을 땐 그런 거 없었는데 갑자기 미세먼지가 심해져가지고 막 집 밖에 나가지 말라 막 이런 식이었는데 맞아요. 굳이 마스크 끼고 나가서 카페 또 예쁜 카페 찾아가겠다고 막 걸어가지고 막 역에서 한참 멀리 있는 데까지 갔다 오고. 맞아요. 딸기 빙수 먹었던 걸로 기억해요. 맞아. 그래서 만나가지고 굳이 딸기 빙수 만나러 가가지고 한두 시간 떠들고 와가지고 우리 참우정이다 이러면서 또 막 재밌었다 이러면서 참 일단은 별일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가 불태워서 이 자리까지 왔네요. 신기해요. 저는 좀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복귀를 하려고 저희가 좀 준비한다고 좀 생각을 좀 해봤었잖아요. 친했던 베프들도 착 끊어졌는데 우리가 참 그런 거 치고는 지금 저희끼리 친해진 게 벌써 한 4년? 5년쯤 돼가지고 더 5년 넘었나? 그쵸? 모르겠어요. 그쵸. 저도 명확한 시점을 잘 기억이 안 나니까 원래 근데 진짜 친한 사람들끼리는 왜 친해졌는지 언제 어떻게 친해졌는지를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안 친해서가 아니라 내가 볼 때 너무 도파민이 터지면서 너무 강렬하니까 때려 박았어요. 막장 드라마잖아요 사실. 이게 사실 그 보통의 한국인의 정서에서는 잘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리고 지금 그런 일이 발생했다? 나는 절대 안 만나. 맞아요. 저도 그런 상황이었으면은 안 만났을 것 같고 불편해서 안 봤을 것 같고. 굳이 어렸으니까 그러니까. 가능했던 이야기고. 또 그때 그 시절이라 가능했죠. 맞아요. 그때 참 어려서 다행이었다라고 해야 되나? 그땐 체력이 좋으니까. 어쩔 수 없이 덕분에 저는 좋은 친구를 얻었습니다. 그쵸, 저도. 저희가 이제 가끔씩 둘이 같이 새로운 사람들 만날 때가 있잖아요. 친구의 친구라든지.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잖아, 우리한테. 두 분은 어떻게 친해졌어요?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그 얘기를 들은 데마다 이렇게 숨이 턱 막히거든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를 꺼내서 맞아. 어떻게 전달을 해줘야 될까 생각 많이 하는데 이거 이제 녹음했으니까 갖고 다니면서 좀 들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분이 어떻게 친해졌어요? 하면 아니 어떻게 된 거냐면 틀어주는 거 알지? 영업할 겸 좋은 대체 수단이 나왔네. 정리된. 너무 훌륭해요 지금. 아주 만족스러워. 인생의 한 켠을 정리했네 우리. 네. 엄청 오래된 시간을 이렇게 압축적으로 잘 전달했죠. 아주 훌륭합니다. 좋은 술안주도 되고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드시고 싶은 메뉴가 있으신가요? 저요? 사실 어제 제가 돈가스를 먹었거든요. 진짜 오지게 먹었어요. 어제 돈가스도 시키고 그 돈가스에 그 육수 이렇게 부어서 계란이랑 해서 덮밥 돈코츠처럼? 그걸 먹었어요. 2개를 시켜서. 돈코츠 동을 먹었다고? 그것도 먹고 돈가스도 먹었어요. 토핑을 먹었나 봐. 그렇게 정리했잖아요. 빨리 넘어가. 이걸로 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우리 그러면 라멘 먹을래요? 너무 좋아요. 라멘 맛있겠다. 라멘이랑 덮밥 하나씩. 아니 난 사실 그 덮밥 돈부리 이런 거 먹자고 하려고 그랬는데 어제 먹었다고 해가지고 둘 다 먹고 싶어요. 아무튼 근데 우리가 이제 녹음할 때마다 뭐 먹자 하고 나간 다음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잖아요. 오늘은 꼭 꼬르륵 소리 나기 시작했어요. 라멘 말고 더 좋은 게 있을까? 혹시 빕스랜다? 아웃백 괜찮아. 오? 오늘요? 무슨 아웃백 무슨 쿠폰을 줬어요. 무슨 쿠폰이요? 무슨 시푸드 파스타 뭐 이런 거 주는 거던데. 시푸드 파스타? 5만원 이상 결제를 하면 그 쿠폰을 쓸 수 있대. 네, 저희 이제 마무리를 하자. 그래요. 일단은 1번 라멘, 2번 아웃점이네. 1번 라멘, 2번 아웃백으로 정리를 하고요. 그럼 이제 저희는 끊을게요. 너무 배고픕니다. 저희 밥 먹으러 갈게요. 안녕. 안 배고프잖아.